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혼자 독립을 하는 거는 못했던 게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원가정이랑 새로 이제 만든 그 가족 말고 저 혼자서 어떤 한 공간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거가 내가 혼자만 있을 땐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게 좀 되게 아쉽고, 그래서 만약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독립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과의 거리두기가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도 그렇고 뭐 이제 서양 문화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너는 이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됐으니까 너 스스로 잘 살아 라고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언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너 알아서 이제 해라. 그런 얘기를 아직도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넌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죠. 엄마 아빠의 차를 제가 빌려갈 때가 저한테 뭔가를 맡기고 너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인정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는 데까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나이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두 사람이 연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결혼을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그 나이 때까지 부모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저 스스로도 됐고 사회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좀 용인되는 사회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미국에서 제 나이인데 아직까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제 이상한 애다 취급을 받거든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너무 지금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경제적인 독립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함께 살기로 큰 결정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딱 끊기는 게 이 커플에게 찾아온 굉장히 큰 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걸 책임지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였던 거 아닌 거를 이제 반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이제 흘러가는데 첫 1시간은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을 시작해서 되게 아름답게 시간들이 간다면 행복한 시간들. 그 뭔가 균열이 생기고 결국 이 영화가 시작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작은 끝을 항상 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애의 시작은 연애의 끝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균열이 시작돼서 헤어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그려주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두 사람에게 되게 영향을 미쳤던 선배 커플이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시작해서 무기가 이제 자기는 원래 그림으로 밥벌이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산다는 것은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점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직업을 가질지 말지를 이제 고민할 때 자기 사진 찍는 선배의 이제 알바처럼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성이나 협조성은 예술적 재능의 적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마도 여자친구를 뭔가 유흥업소 같은 데 보내는 것처럼 긴 잘 보내고 내가 이제 돈 벌면 내가 다시 할 거다. 가장의 뭐 노릇을 뭔가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무기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생업 정선에 딱 떨어지고 나서 무기의 태세가 너무 많이 바뀌죠.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나 연기, 연극, 뭐 소설, 만화책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함께 공유하는, 취향을 공유하고 취미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은 되게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커플이 헤어짐의 조짐을 이제 보이면서 두 사람의 어떤 고민의 결들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기는 사랑을 정의하면서 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어떤 이 상황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이제 사랑을 정의한다면은, 키누는 지금 너와 느끼는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이런 이제 네네. 방식으로 사랑을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사랑을 유지하는 방식과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선배의 조언을 통해서 예술성과 협조성이라는 것이 나의 예술성을 죽이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결국 그 선배는 자기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여자친구를 때리기까지 하는, 네, 맞아요. 그 폭력의 부분은 무기한테도 저는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네. 싸우면서 그럼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자기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억압, 예술성을 눌러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회적인 어떤 억압과 폭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폭력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럼 우리 결혼하자 라고 화를 내면서 프로포즈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자기 선배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모습과 저는 약간 겹치는 그런 부분처럼 느껴졌거든요. 선배도 사회성과 협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자기 예술적 재능이 죽으니까. 그렇지만 사회성과 협조성을 하지 않았던 선배가 그럼 예술적으로 성공을 했냐? 그럼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의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나중에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성이나 협조성 때문에 자기 재능이 뭐 죽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를 영화에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사회성과 협조성을 선택했던 무기는 그럼 잘하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무기는 그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의 목표는 키즈와의 현상 유지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로 밥벌이를 하는 게 어떤 목표였다면, 자기의 목표 자체가 이제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표야. 그래서 너랑 어떤 시간을 보낼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랑 일단 있으면 나는 그 내 목표를 이룬 거야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회사 동료가 트럭을 바다에 이제 빠뜨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노동자로 불리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제 취조 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굉장히 사회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무기에게 굉장히 찔리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동료가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되게 화를 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고향 출신이자 동갑이었던 그 회사 동료가 자신의 어떤 분신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분신의 모습을 확 누르고 나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목표는 키즈와 이 집에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사는 거야 하고 계속 이제 그 행동을 했던 건데, 키즈는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사는 게 그러면 만족스러웠냐? 그럼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취미와 취향을 공유할 수 없는 무기와 사는 것은 다른 남자와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너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있는 거고, 네. 무기는 나는 너랑 같이 살기 위해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너랑 같이 살아야만 하는 그 목표를 이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키누의 고민의 그 끝에 가보면 사실 키누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또 영향을 받았던 작가들 중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작가가 좋은 말들을 하고, 지금 키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느낌 그대로 계속 사랑의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 이 방향 속으로 좀 가고 있는데, 결국 그 작가는
죽었단 말이에요. 네, 자살을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의 끝에 있었던 그 작가는 결국에 또 죽는단 말이죠. 네. 영화가 말하는 어른되기가 뭘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그럼 그 극단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중간 타협점을 찾는 일종의 중용? 그게 그러면은 이 영화가 말하는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영화의 제목이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네.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제목을 굳이 왜 이 감독은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꽃다발은 분명히 시들어버릴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다발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꽃의 살아있음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는 그 순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고민이 있는 건 맞고 중용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고민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사람은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네, 맞아요. 저도 되게 동의돼요. 왜냐면 이 영화가 시종일관 시작과 끝을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스가 그 나레이션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작은 막차였다라고. 그러니까 시작과 막차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블로거의 이름도 연애 생존율이라고. 그러니까 연애가 시작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거는 그거에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인 이기 때문에 뭐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무언가 끝이 당연히 있다는 거가 뭐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근데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뭐 어차피 시들 꽃 왜 사? 뭐 어차피 속 비울 건데 왜 먹어? 그쵸. 그러한 어떤 결론은 뭐 당연히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 둘이 헤어질 때 네. 시작하는 연인들을 보면서 둘이 하염없이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 다 똑같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작하는 연인들을 보면서 헤어지는 연인들이 저 때 나는 참 정말 행복했었지. 저 때 우리가 나눴던 감정은 정말 소중했었지. 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되게 또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왜 영화에서 구글 네. 위성맵에 네, 자기가 찍힌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 키누와 무기가 같이 찍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막 되게 유쾌하게 웃잖아요. 네. 헤어진 후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있게 도전하고 그 마지막을 벌써부터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이 왔을 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계속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찾아온 이 행복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쭉 누리자. 꽃다발이 시들 것 같아서 미리부터 슬퍼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아름답다 하고 즐기자 라는 기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떠올랐던 영화가 있었는데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거기서 남자친구의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그 판타지를 상상해보면 정말 너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급변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속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버텨가는 사랑하는 두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항상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변화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또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두 영화는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가 영화를 이제 각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장애물도 없이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하는 20대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장애물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미리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생각하면서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일종의 로맨스인 것 같아요. 다양한 느낌의 로망을 좀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세대의 로맨스를 응원합니다. 네,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좋은 영화를 발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